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학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중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주문이 취소되어 한 곳마다 중국산 화물의 산더미처럼 쌓이는 등 매년 미국 수입의 3분의 1인 8,680억 달러를 차지하는 미국의 중소기업과 수입업체들이 취약의 직격탄을 맞아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입 물품의 가격 상승으로 물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또 그 여파가 주택시장에까지 미치는 등 미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4월 16일 제롬 파웰 연준의 의장이 인플레 고조와 시장 몰락 가능성을 경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경제의 고통이 커지는 데에도 트럼프는 자신감이 차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려고 몰려들고 있는 데다 중국 경제 상황이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4월 15일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 중국은 우리와 협상해야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칭하는 미국 편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해방은 아래 모든 국가의 관세를 부과한 뒤 75개국 이상이 미국과 새 무역협정을 논하기 위해 연락해왔다면서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이제 최대 245% 관세에 직면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4월 10일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총 관세율은 145%인데 이보다 100% 더 많은 245%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관세전쟁 이전부터 부과됐던 기존 관세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국한된 관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트럼프 특유 상대방을 압박하여 양보를 이끌어내는 미친놈 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왔으며 이에 대하여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동맹국들과 관세협정을 타결한 뒤 중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는 70여 개국에게 관세 장벽을 낮춰주는 대신 중국이 해당 국가를 거쳐 상품을 운송하는 것을 막고 중국 기업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회사를 세우거나 중국 값싼 공산품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국제경제 무대에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트럼프에게 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러한 중국 고립 전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중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추진은 4월 9일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은행연합 행사 및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일본, 한국, 인도, 베트남 등 중국 주변의 여러 국가가 미국에 보복하는 대신 협상하라고 한다면서 모두가 협상 테이블로 오고 있으며 중국은 기본적으로 포위되었다고 말한 뒤 그들은 좋은 군사 동맹이었지만 완벽한 경제 동맹은 아니었다. 우리는 아마 동맹들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합의에 도달하고 나서 우리는 단체로 중국에 접근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동맹들과 먼저 무역 문제를 해결한 뒤 동맹들을 규합해 중국을 함께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데서 잘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배경에서 트럼프는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고 말하면서 시진핑과 1대1 직접 협상을 희망하고 있으며 잇따라 비공식 외교 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자칭 타칭 거리의 탈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트럼프는 시진핑을 직접 상대하여談판을 보려고 하며 이를 통해 시진핑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트럼프가 지난 2월 28일 젤렌스키하고談판에서 젤렌스키를 면박 주고 쫓아내듯 하였듯이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와談판을 벌이다가 트럼프에게 공격적으로 이용당하면서 젤렌스키처럼 트럼프에게 창피당하고 밀려서 불리한 합의를 할 가능성을 매우 경계하고 있어 트럼프 직접談判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잇따라 미중 관세 전쟁이 어떠한 실질적인 대화가 없이 치킨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중 간 관세 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끝까지 고통을 견뎌내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공산당의 엄격한 통치 체제를 가진 중국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대응에서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가 트럼프 관세전쟁 있기 전부터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데다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트럼프 관세에게 여유있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취약성 때문에 중국이 불리한 상황이나 미국 또한 트럼프 4년 임기라는 한계와 국내 불만 여론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간 제2의 무역전쟁인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미중 양국이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어 마냥 끝까지 대처할 수는 없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 종전 협상처럼 비밀특사를 임명해 협상 정지 작업을 함으로써
대타협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웬디 커플러 전 미국 부대표 등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4월 24일 이내지 3주 안에 중국 관세를 조정할 것이며 지금 중국과 매일 협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언급하고 중국도 미국 반도체에 불과한 120% 관세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일기 정부 당시 전개되었던 1차 무역전쟁 결과로 2019년 12월 타결됐던 1단계 무역 합의를 중국이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전례에서 보듯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결국은 양국 간 탈동조, 즉 디커플링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중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관세에 대한 여러분 이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